자, 시장 상황이 또다시 굉장히 어려워요. 어지럽고, 내용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동 정세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또 코멘트를 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실상의 공식화된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이란 쪽의 호르무즈 해역을 뭐, 열어라라는 내용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란 쪽도 우리는 열지 않겠다. 그리고 열지 않으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이 없을 시에는 이란 쪽에 이제 발전소를 공격하겠다. 초토화시키겠다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란 쪽의 기준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게 또 다시 재건될 때까지는 계속 막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과 함께 한쪽에서는 외교전이 또 있죠. 그렇게 해서 뭐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이 뭐 진행 중이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란 쪽에서는 그럴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란과 이제 호르무즈 해협 사용에 관련해서 서로 의견 조절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코멘트들도 있고요. 결론은 이제 뭐 장기화됐을 때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흐름 자체가 더 확대가 돼서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인류의 문제가 될 만큼의 기준이 잡힐 거냐. 그것은 이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번 충격의 기준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는 업점 저점들을 훼손시키는 흐름이냐. 오늘도 많이 뭐 두들겨 맞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낙폭이 굉장히 크게 형성됐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될 만큼의 흐름이냐. 그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스라엘 쪽의 지수 상황을 좀 들여다봅니다. 이스라엘 쪽 매번 보여드렸는데 당사국이죠. 뭐 미국과 함께 대표적인 당사국, 미국, 이란, 뭐 이스라엘. 어찌 보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뭐 대리전이다 이런 음모론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에 보여드리는 내용이 미국의 이란 뭐 침공, 폭격, 공격, 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쪽은 이렇게 강세를 쪘다. 그리고 앞전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금 눌렸거든요. 오히려 시장이 이제 글로벌 시장이 하방을 잡았을 때 기준에서 눌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어떻게 돼요? 갭상승으로 들어올려놨던 부분을 뭐 훼손시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다시금 또 고점을 뚫으러 갑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뭐 충격이 전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시장에 뭐 확대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뭐 제 갈 길을 가겠다. 기준이 되겠죠. 이런 흐름들이 연출되는 이유와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 증시는 왜 강세를 띨까요? 그것도 이제 굉장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증시의 강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쪽은 이번 그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 부분이 어쨌든 지금 이제 해결책을 찾으려고들 서로 명분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일단은 이란은 사실상 말도 안 되게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이유에서든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굉장한 공격을 받고 뭐 이란 쪽의 지도자가 뭐 사망하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뭐 어떤 논리로 풀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뭐 우리나라 쪽에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든 야당 뭐 총수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분들이 타국에 의해서 뭐 사망을 한다든가 그거는 좀 저도 지금 뭐 얘기 꺼내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근데 결론은 그 당시 기준에 즉각적인 어떤 반발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힘의 논리 속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그럼 앞으로의 기준에서 당분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잘 봉합이 되면 지금 어떻게든 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못 연다, 뭐 이런 구두적인 내용이 있고, 뭐 48시간 이내 또 공격의 기준이 설정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충격은 앞전의 충격을 넘어서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뭐 지수의 기준에서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해결은 된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해결은 된다. 그럼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는, 그렇다면은 미국과 중동발의 문제는 불거지지 않겠다. 또 중동과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중동 국가들의 문제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 말기까지는 뭐 잠잠해질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큰 규모의 미국과 중동발 긴장이 고조된 거는 사실상 뭐 거의 10년에 한 번 꼴로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대적인 말도 안 되는 강세의 흐름이 연출이 되는 부분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본 쪽이 그나마 낙폭을 줄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녹화 들어가기 직전부터 해서 오히려 보란 듯이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니케이 쪽도 좀 보여드릴 텐데, 니케이 쪽이 그나마 움직임을 좀 가져갈 때 4%대 조정에서 3% 초반으로 조정이 낙폭이 줄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 선물도 이제 약법 수준까지 굉장히 크게 돌렸는데, 뭐 미국 쪽의 조정이 사실상 그렇게 깊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기준에 있어서는 뭐 아시아 쪽은 어차피 우리보다는 일본 쪽에 무게감을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선물도 지금 새벽 시간의 기준에 자체적인 미국 내의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단 말이죠. 그럼 결론은 이제 아시아 쪽, 그 아시아의 기준도 10시 반에 이제 뭐 중국장 열리겠습니다만, 중국장은 말 그대로 쳐다도 안 보죠. 연동도 돼 있지도 않고. 근데 아시아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니케이,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뭐 호주, 요 정도의 기준이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일단은 어쨌든 오늘 가격 반발력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다시 저점이 훼손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음봉의 몸통이 더 길어지는 흐름이 연출되면 안 되겠죠. 불편해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아랫꼬리, 윗꼬리 부분, 바닥권의 인식이 잡히는 구간에서 이제 윗꼬리 부분에 있어서는 바닥 인식을 잡는 꼬리로 인식을 잡아요. 뭐 물론 꼬리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음봉으로 더 내려오기보다는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놓고 볼 때는 음봉으로 밀리기보다는 저 시초가를 감싸 안고, 그리고 조그마한 꼬리지만 저걸 또 감싸 안고, 그렇게 해서 개파락 이후에 흐름에, 되돌림의 흐름에 몸통을 만드는 게 좋죠. 제일 좋은 건 뭐 도지도 상관없습니다. 도지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제 전거래일 대비 강세를 띄려고 한다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미국과 이제 이란이 극적인 뭐 타협을 했다, 그 내용 아니고서는 장중에 저것을 다 메고 돌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좀 희박하죠. 그렇다면은 도지가 형성이 되든 아니면 개장 초처럼 가격 반발력을 저점 찍고 나서 1% 수준의 가격 반발력을 주든 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일단 어찌됐든 다시금 이제 국내 증시의 종목군들도 그렇고 시장 지수도 그렇고 낙폭이 확장된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일본 쪽에 연동된 폭이 오히려 크다. 그리고 우리 쪽이 못 돌리니까 일본이 영향을 받아서 낙폭이 좀 더 확대됐다. 뭐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쪽을 주로 움직일까요? 아무래도 니케이 쪽을 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니케이가 반등이 나왔고 거기에 우리나라 좀 연동이 안 됐고, 다시 니케이가 이제 낙폭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국내 증시의 낙폭도 확장돼 버리는. 그래서 좀
일본 쪽의 낙폭이 이제 뭐 장중의 기준에서는 좀 더 월등하게 강하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검색기는 오히려 훌륭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쪽에도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회사로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장에 지금 이 장에 뭐 살까요? 오히려 또 현금 갖고 계셔가지고 야 이거 뭐 지금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 뭐 사놓으면은 막 오늘이 됐든 내일 갭상승이 크게 나오고 강력하게 돌려서 뭐 어마어마한 또 수익이 나올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절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검색기에 뜨는 종목 위주로 보는데 지금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온 3천당 제약을 우리가 검색기 뜨고 나서 수익 범위가 뭐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시가총액 1위까지 다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방송에 가지고 나가고 교육용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고 캔들 설정에 교육을 해드리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은 개별 매매로 지금 저로서는 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VVIP방 또 뭐 SVIP방 또 VIP방 메타방 이렇게 있습니다만 검색기에 뜨지 않는 종목은 가급적이면 매매를 안 하려고 하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검색기는 플러스 종목을 포착해서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예를 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기준에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플러스 9% 10%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검색기에 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고민해서 이제 뭐 매매 사인을 내든 아니면 우리 종목이 오늘 같은 날은 저점을 찍고 돌릴 때에 그동안 편입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는 그 종목군들을 편입의 기준을 잡겠죠. 그 종목군들을. 근데 불기둥방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검색에 뜨는 종목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불기둥 AI 쪽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만 보실 수 있다 했고 전체 문자 사인 내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930이나 1000 또 1300 이런 쪽에는 오늘 뭐 진입됐던 진입 신호 나온 종목은 꽤 있어요. 사실상 뭐 계속 이제 그 보도자료 나오고 있는 3000당 제약이라든가 DLENC라든가 대한광통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살짝 들어왔다가 꼬리 달고 밀려 내려가고 그잖아요. 강세를 띄어서 양봉이니까 신호가 나왔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꼬리가 달리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저기에 있는 종목군 중에 우리가 변동성 매매로 들어가는 종목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 3천당 제약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뭐 대한광통신 이틀 상한가 이후에 슈팅 그다음에 HD 에너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검색에 떴습니다라고 교육의 기준을 설정해 드린 적은 있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자 매수 사인이 강력하게 나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결론은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주력주에서 꺾어서 돌리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VVIP방 쪽에서는 검색에 뜨지 않더라도 이 종목군들은 우리가 편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설정해서 가져가는데 불기둥방까지의 문자가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종목 중에 검색기에 뜨는 쪽 그러니까 돌릴 때 이제 뭐 제일 지금 우리 종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제일 아쉬운 쪽은 사실상 하나솔루션이 되겠죠. 오늘 기준에 하나솔루션이 대체 에너지 쪽에 무게감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플러스 3%대까지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뭐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처럼 뭐 10%대까지도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프로그램 쪽의 불편함이 계속 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결론은 지금 마이너스 7%예요. 뭐 삼성전자보다도 더 밀려 있고 그다음에 여타 종목군 낙폭 수준까지로 오히려 또 더 확대된 낙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70만 주대까지 매도가 나오면서 근데 지금 이제 뭐 프로그램은 매도는 좀 멈춰져 있고 소폭의 뭐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는 한 그리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삼천당 제약이나 이런 쪽은 이런 식으로 문자도 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압축 과정에 압축을 했죠. 1월 달에 뭐 문자도 간헐적으로 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검색기에도 이런 식으로 쭉 떴고, 강세를 띄고 있으니까 캔들도 굉장히 이쁠 거고. 근데 일단은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로 발송하지는 않겠습니다. 개별 매매 기준에 검색기 활용하시고, 그 검색기 활용하시는 부분들은 뭐 새롭게 모셔온 한영수 대표 그쪽에서 이제 그 교육도 해드릴 거고 하기 때문에 됐죠. 그렇게 해서 검색기에 지금 오일이 안 뜨고 있는 게 검색기 활용하신 분들 기준에서는 긍정적인, 또 지금 기준에 어떤 거를 단기적으로 살까요? 라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쪽에서 가격을 돌리든 어떤 기준이 잡히든 그쪽의 설정 범위를 먼저 잡고 낙폭 과대로 지금 가격에 다른 종목을 합주해서 진입을 하든 우리가 기준을 뭐 예를 든다면 한미반도체가 뭐 3%뿐이 안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라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어간다 이 개념보다는 장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너무 결여된다, 너무 공포감이 앞선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압축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응? 어느 게 더 빠지고 어느 게 덜 빠져서 옮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해석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우건설이 10%나 깨지고 있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은 대우건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좀 더 밀려 있지만 되돌릴 때 흐름은 기존에 강세를 떴던 그 기대 요인에 의해서 대우건설 돌리면 뭐 또 상한가도 갈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이게 기준이 돼서 아랫방향으로 방향성이 확정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설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결론은 뭐 낙폭이 오히려 확장될 수도 있다는 거죠. 되돌릴 때 연동이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뭐 개장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압축 범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제 충격 3월 4일, 3월 3일, 3월 4일 뭐 이럴 때 충격에서는 4일 날 여타 종목을 싹 정리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압축을 했고 그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고 결과물도.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 지수가 니케이 쪽은 전저점이 깨졌어요. 3월 4일 저점이. 근데 국내 증시는 지금 5,44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랐던 이격 부분이 한번 해소가 됐고 다시금 밀려 내려오면서 오히려 이제 이격도 부분에 있어서는 과열권이 완전히 이제 좀 안정이 되는, 진정이 되는 그런 흐름이 돼 있죠. 그에 반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경우가 전저점을 깨더라도 그나마도 이제 좀 덜 불편하다 하는 부분이 니케이도 이제 많이 깨졌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6, 7%씩 막 밀려버리고 뭐 꼬리 달고 좀 돌리긴 했지만 7.57까지 밀렸다가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도 지금 낙폭이 계속 확대돼요. 4.85입니다. 네, 3% 초반까지 돌렸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좀 다시금 돌리기를 좀 기대를 하는 거고, 니케이는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좀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특히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도 2월달 기준에 뭐 글로벌 시장이 이제 1월, 2월에 다시금 고점을 넘겼었는데 니케이는 중요한 선거 결과 이후에 정치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강력한 시세 분출로 연출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 불거졌을 때 정치적인 그 쇼 때 찍었던 이제 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90% 정도 올라왔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66% 정도 올라온 상승률을 갖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14%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정도 빠져 있어요. 14% 정도. 그죠? 그래서 비슷한 낙폭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2배 이상 올라왔지만 매번 비교 차트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그 비교 차트 보시면 이렇게 이격이 발생돼 있던 미국이나 특히 이제 22년 이후에
유럽, 일본, 미국 전부 이제 초강세를 띨 때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강세로 형성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그런 맥락의 기준을 설정 잡아서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일단은 요 흐름들 속에서 뭐 안정성을 찾고 안정화를 찾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존이랑 같은 비슷한 전략으로 대처합니다. 한 가지의 차이는 지금 기준에서는 압축하지 않겠다. 근데 뭐 장중에도 상황은 바뀔 수는 있어요. 장중에도 이제 상황은 바뀔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압축을 하거나 지금 당장 뭐 이 종목 당장 사야 됩니다라든가, 뭐 에너지 관련 에너지자 들어간 종목군들 뭐 지금 사서 뭐 빨리빨리 뭐 돌릴 때 수익 구조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경험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중 기준에 저점 찍고 나서 돌리는 흐름을 니케이에서부터 좀 잡아보자. 그리고 종목별로의 수급이 개선되는 쪽의 흐름이 있는지, 주가가 이제 밀리더라도 수급 개선이 있는지, 아니면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밀려 있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 기관들 쪽에 자금, ETF 자금 들어온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금융투자 쪽이 되겠죠.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는 흐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것도 많이 따져볼 거예요. 일단 12월 30일 기준에 24년도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고기준이란 말이에요. 계엄 탄핵 정국이 있었던 시점. 그래서 저 당시 기준에서의 공포감도 똑같아요. 계엄이 터지고, 그리고 계엄 터지기 전까지 글로벌 증시 다 올라갈 때 6개월째 낙폭이 있었잖아요. 6개월째. 그래서 저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런 이격이 지속되는 거는 IMF 이후에 거의 없던 일이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저 기준에서부터 이제 다행히 잘 돌렸었고, 그러던 과정 속에 또 하나가 발생된 게 뭐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슈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시장이 깨지진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결론은 글로벌 시장까지도 다 훼손이 됐었거든요. 관세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2017년도에 45대 대통령 취임했을 때를 기준을 잡아들이면서 결론은 그 당시에도 똑같았다. 세탁기 문제까지 거론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결론은 그 부분이 정상화되고 결국은 돌려진 게 아니라 더욱 강한 흐름으로 연출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7월 기준에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랠리, 그렇게 되면서 뭐 글로벌 증시가 앞전 고점들을 다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감안해서의 기준이 되겠죠. 우리나라 증시가 빨간색 박스를 올려드린 것처럼 단순 논리로 이제 저 위치까지 슈팅이 강도 있게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의 결론은 아직까지 이제 그 작년 7월이 3천 겨우 돌파되고 3,300이라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못 넘길 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구간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상당 부분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국 이제 9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죠. 하이닉스의 한 달에 80%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이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연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가파른 슈팅 이후에 11월 4일입니다. 11월 7일 방송 화면이고, 11월 7일이 되겠네. 4일 낙폭이 가장 이제 깊었었고, 저 때가 4,200 넘긴 이후에 4,000이 깨지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니케이 쪽이 130포인트 정도를 돌려요. 뭐그 정도 갖고 택도 없습니다만 1% 돌리면은 대략 51,200까지 돌려야 되고 아직 400포인트를 더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방만 딱 형성한 정도 수준, 그것도 4.8입니다. 이게 이제 뭐 개장초처럼 3% 초반까지만 돌려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든 이 당시에도 이제 시장이 뭐 무조건적으로 무너질 듯한 해석이 있었고 11월 7일 기준이에요. 그리고 잠시만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 통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뭐 함께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 화면 보시고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고, 그 다음 기준이 이제 이때 당시에 모든 기준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었어요. 글로벌 증시가 멀쩡하다니까 조금 전에 일본 니케이만 보여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S&P 500 지수를 보여드리면 그들이 형성되어 있는 기준이 500개 이제 우량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뭐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고점 대비 7%예요. 고점 대비 지들이 문제를 쳐놓고, 근데 그 고점이라는 건 이제 1월 말을 얘기합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었을 때. 그리고 이제 2월 말의 기준으로 따지면 2월 말 종가 대비해서 미국과 이란이 부딪힌 게 이제 2월 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이잖아요. 보시면 사실 실질 충격일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점 대비 이제 하락률도 1% 미만이었고, 그게 이제 그 중기적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팍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계속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불거지면서의 흐름, 거기에 이제 조정을 한번 좀 받고 싶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사실은 뭐랄까 그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격이 크게 발생되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런 위치는 아닌데, 일단은 어찌됐든 좀 뭐 쉬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위로 한 단계 업을 시킨 게 아니라 미끄러져 내려왔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관세 문제, 정치적인 이슈 불거지고 나서 저점 대비해서 올려놨던 부분을 좀 지금 과하게 좀 밀고 내려온 부분이고, 취임 이전에, 그러니까 관세 문제 이전으로 놓고 따졌을 때 앞전 고점까지 이제 그냥 흘러가는 위치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아직까지는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해석인 건데, 일단은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미국 쪽이 당사국인데 깨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오히려 강세를 띠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던 이유는 이것이 이제 봉합되고 나면은 리스크 하나는 완전히 배제하고 가는 기준이 되겠구나라는 해석이 이제 시장에 깔려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맥락의 기준도 좀 해석을 해서 놓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깨지는데 야 뭐 이럴 때는 이런 종목 사면 돼, 뭐 전쟁 났으니까 방산 사면 돼, 그거는 가장 좀 뭐랄까 그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기준이죠. 시장이 전쟁이 날 것 같고, 전쟁이 뭐 지금 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은 안정화가 된 거죠. 지금은 사실상 그 전에는 와 미국이 이란을 때렸어, 그리고 야 이거 어떻게 뭐 감당이 되겠어, 이게 확전되면 어떻게 하지, 세계대전으로 번지나, 뭐 그렇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한테 잘 보여서 뭐 우주로 도망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엄청난 전쟁의 확장이 아니라 지금의 기준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뭐 경제적인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이 형성이 될까봐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전쟁의 내용보다도. 원칙적으로는 전쟁이지만 그게 이제 뭐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그런 흐름이 아닌, 유럽도 지금 뭐 미국이 야 좀 도와줘라고 해도 야 대화로 해결해, 뭐 다 죽자는 거야, 뭐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를, 응? 그런 식으로 유럽도 한 발짝 빼고 있다면 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굳이
미국의 정치적인 흐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쪽은 유럽은 미국이 막내 동생처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등하고 그 위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다 보니, 예? 미국의 이김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죠. 자체적인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중국 마찬가지고 러시아 마찬가지고 또 중동 국가들의 이제 반하는 미국에 반하는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일본처럼 미국의 입김에 도저히 이제 뭐 스스로 이겨내기 어려운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 압박에 참 머리 아픈 거죠. 그잖아요. 미국이 무슨 뭐 야 파병해 그런다고 해서 파병을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완전히 이란이나 중동 국가들하고 등을 지게 되는, 그럼 뭐 원유 어떻게 할까? 미국 애들이 서브 텍사스 중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과정인데 결론은 하여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야 뭐 이거 사면 괜찮아 저거 사면 괜찮아 필요 없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시가총액 또 시가총액 비중, 뭐 주식 쓰든 거래량이 다 필요 없고, 지금 소형주에서만 조금 반짝 올라오는 애들 35개 종목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올라오는 애들도 없잖아요. 그죠? 대형주 100개에서 대형주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꼭 물어보세요. 야 대형주가 뭐야? 니들 대형주 사라 하는데 대형주가 뭐야?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자기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였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를 그냥 대형주로 분류를 합니다. 중형주는 101위부터 300위까지 200 종목. 그거 이제 꼭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형주로 분류되어 있는 100개의 종목이 그 중에서 대형주로 분류되어 있는 100개 종목 중에서 3종목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강보합이지 않겠어요? 뭐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 친구가 있으려나? 근데 그 와중에 잡아내겠다? 나는 신적인 존재니까 상승 종목을 잡아내겠다? 금요일날 나는 100% 현금화 했으니까 그건 또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57개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대형주 3종목 그리고 중형주급 101위에서 300위까지 종목이 9종목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소형주도 35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467개가 빠지고 있어요. 전체 합산해서 지금 9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5% 수준만 그나마도 5%면 뭐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시장 조정에서는. 근데 이 와중에 나는 에너지주야 혹은 뭐 나는 뭐 정유업체야 뭐 이런 식으로 대처하기에는 좀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에 지금 거의 뭐 85%, 86%네요. 예전엔 저게 한 80%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원체 높아지다 보니까 86%. 그리고 다시 이제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결론은 글로벌 증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고, 점진적으로 저점이 조금씩 더 낮아지고 있고, 니케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쪽은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또 하방 변동성이 커졌었기 때문에 20% 이상 밀렸잖아요. 지수가 한 방에 이틀 만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미리 이제 두들겨 맞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전저점을 안 깬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깰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미리 선제적으로 다 뭐 현금화하고 그리고 뭐 종목 다 압축하고 그렇게까지는 굳이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종목도 좀 압축을 해야 되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얘를 빼서 절로 가겠습니다. 얘를 빼서 일로 오시죠. 이렇게까지는 굳이 왜냐하면 이제 돌릴 때 기준에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충격, 비이성적인 충격에서는 돌린다는 뭐 100%의 확정은 못 갖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기준은 기존 대비해서는 그나마 체감 온도는 뭐 나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수의 위치를 놓고 볼 때는
오천이 붕괴될 흐름으로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포감을 더 확대해서 투매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뭐 저도 손이 꿈틀꿈틀해요. 그리고 이제 뭐 바꿔놔 버리면 오히려 편안한 부분도 있죠.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기준이라든가 하이닉스의 기준으로 옮겨가면 현대차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좀 이제 옆으로 좀 띄우는 그런 상태의 기준으로 대처를 할 거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 뭐 삼천당 제약이 우리 쪽에도 관심 종목으로 있고 검색해도 지금도 삼천당 제약이 뜹니다. 뜨는데 시장 안정화됐을 때 추가적으로 얘가 강세를 띌 거예요. 목표 주가 더 높이겠습니다 하는 거는 기술적인 거 이외에는 펀드멘탈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으로 접근할 종목군들이 시장 조금만 되돌려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굳이 여기서 얘를 붙잡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개별적인 기준에서는 뭐 검색해 떴으니까 나 들어갔다가 뭐 밀리면 마이너스 2, 3% 정리할 거야. 그건 뭐 개별 매매 기준이 잡힐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원고 부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송 원고 부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거 간단한 거 표작업 알려드리세요부터 해서 아침에 컴퓨터 하나 키는 거 그거 하나조차도 알려주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간단한 것들조차도 인수인계가 안 되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슬슬 돌리고 있는데 요거는 저는 그래요. 저는 시황을 교육을 할 때 지금 뭐 장중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또 이런 계산해보고 저런 계산해보고 또 수급도 확인해보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의 이제 뭐 횡설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기준을 잡아서 만약에 이제 어떤 종목이 됐든 시황이 됐든 녹화를 하고 교육을 한다라고 한다면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니까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윗방향의 흐름에 대한 기준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돼 있는 지금 악재가 심각한 상황의 내용이 노출됐느냐 그럴 것 같으면 개장초에 다 싹 다 정리합시다 했겠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 1% 돌리고 있는 흐름이니까 18만 8천 원에 제공방이 나온다라는 해석보다는 18만 8,500원에 매수를 잡더라도 크게 무릴 수 없겠다라는 쪽으로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VVIP방과 VIP방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VIP방과 VVIP방에. 그리고 이 부분이 뭐 예를 들면 불기둥방의 기준하고의 어떤 뭐 차별화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이고요. 불기둥방 같은 경우에 가끔 이제 포트폴리오를 발송을 해드리긴 해요. 근데 불기둥방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뭐예요? 검색기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색기. 네? 검색기에 뜬 종목의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찾겠다. 이게 이제 불기둥방이고 지금 불기둥방은 사실상 운영을 안 해요. 기존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해서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전략적인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같은 경우로 기준을 잡는다면은 문자가 오히려 검색기에서 뜬 종목이 없어서 문자가 안 나간 게 개장초에 검색기에 뜬 종목이 없어서 문자 안 나간 게 오히려 득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 VVIP가 무조건 유리하다 그러진 않아요. VVIP는 성향이 맞아야죠. 어떤 성향? 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대처를 할 거야. 그게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부적인 내용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야간에 무료 방송 안내를 올려드린 무료 방송이 아니라 그 팍스행즈 TV 지금 방송 시작합니다라고 알려드린 이후에 방송 끝나면 그 링크 다 지워버리세요. 네? 그 링크를 그거 뭐 하려고 계속 냅둬. 그거 지금 방송 하나 하고 찍고 들어가 봐야 뒷타임에 어디 이상한 애들 나와서
소형 잡주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게 우리 회사인지 자칫 우리 회사인지 아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우면서도 이제 얘기를 전달 못 해드렸는데 학생제 TV 생방송 진행될 때 링크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방송 끝나면 그거 바로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쪽은 왜 시황을 안 올려주는 거야? 텔레그램 쪽은 시간이 지금 얼마가 지났는데 한 번 복사해서 넣으면 되는 걸 두 번 복사하면 되죠. 거기는 100개씩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이 지금 조금씩 돌려야 하니까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삼성전자로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돌리는 흐름이라서. 그러면 삼성전자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병행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현대차도 병행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일단 반도체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보겠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 낙폭이 이제 심해졌던 종목군들 쪽에서의 되돌림의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쏟아졌던 종목군들이 프로그램이 좀 다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매도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돌리는 흐름이 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올리는 흐름이 있던가. 그리고 오늘 꼬리를 길게 달고 돌리면 저는 꼬리를 좀 길게 달고 돌릴 수 있으리라 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주봉으로 놓고 보면서 시장이나 이제 종목이나 따져보면 될 건데 꼬리를 좀 길게 달고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은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황 자체가 시장을 깨고 내려간 그 흐름의 기준점이 뭐가 문제였지? 라고 따져봤을 때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느냐를 따져봤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뭐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닌데 뭐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하면은 뭐 타격을 할 거고 뭐 아이고 응? 그거는 글쎄요 막상 진짜 그렇게 돼서 문제가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다시 고민해보고 야 우리나라의 저점이 또 깨진네도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야지 그럴 것이야를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쪽의 기준의 금요일 이후에 주말에 나온 코멘트잖아요. 그럼 주말에 나온 코멘트인데 결국은 미국 쪽의 선물이 낙폭이 조금 나스닥 쪽 같은 경우 확장돼 있긴 합니다만 개장 초보다 0. 그러니까 약보까지 돌렸어요. 0.07 뭐 이렇게. 그랬다가 니케이 쪽의 낙폭이 말씀드린 것처럼 3% 초반까지 낙폭을 줄였던 게 이게 4.9까지 내려갔거든요. 거의 5%까지. 5%까지 밀고 내려가면서의 낙폭이 확장됐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 니케이가 3.89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먼저 됐든 얘네가 먼저 됐든 3.89 뭐 3.9 1% 정도 돌리니까 5670에서 51,280이면은 얼마 돌린 거예요? 600포인트 정도 돌리니까 1% 돌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 돌리니까 우리나라도 살짝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종목군들별로도 뭐 1, 2%씩, 종목에 따라서 가격 반발력이 있는 거고, 미국 선물의 경우도 좀 뭐 S&P 500 지수 선물 같은 경우 0.2까지 낙폭을 다시 줄이고 있는 거고, 플러스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미국 선물은? 그럼 미국 선물은 빠진 게 없는 거야. 미국 자체가 다우지수가 1% 미만, S&P 500 지수가 1.5 빠졌는데 1.5 빠진 거 대비해서 오늘 그게 문제라면 이런 추가 공격하겠다. 해상길 열지 않으면 그게 문제라면 얘네가 지금 먼저 번처럼 1%, 2%, 3% 폭락을 하고 있어야지. 안 그래요? 응?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뭐 가장 좋은 종목이 그런 거죠. 초강세를 띄고 있는데 초강세를 띄던 과정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지금 APR에 매수세를 내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APR 같은 경우 또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 초강세를 띄고 있었는데 이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이격을 줄이고 좀 쉬어가야겠다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가 또 믿어 못 믿어의 뭐 불편한 사항으로 계속 나 이거 정리하고 싶은데 했던 불안한 뭐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해소가 되고 시장이 안정화돼서 얘도 강력하게 돌려주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 저점 대비 돌리는 힘이 굉장히 세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에서 낙폭이 뭐 심화되어 있는 쪽이 이제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야 되는 시점에 한 번씩 때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다만 이제 만약에 오늘 시장의 지수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돌려놓고 끝내야 되는데, 뭐 요 정도 혹은 여기서 조금 더 돌리고 끝난다, 라고 했을 때, 요 정도 혹은 여기서 조금 더 돌리고 끝난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에 쉬어가는 게 이제 명확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가파르게 돌렸을 때의 기준에서는 얘도 꼬리를 급격히 달고 강세를 띠게 됐을 때는 여전히 이격에 대한 불편함은 살아남아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씩은 이제 종목에 대한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APR 같은 경우는 이격에 대한 불편함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APR은 뭐 그런 식이라든가, 또 앞전의 흐름에서 매우 좋았던 부분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솔루션이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투자 경고 지정 예고에 들어가 있을 때 급등 나오고 이격도가 180 뭐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 그때 이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형성되면서 잘 쉬어갔단 말이에요. 지수는 조금 더 오른 것 같지만 원체는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5,000포인트 찍고 나서 6,347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6,400이죠. 6,437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한 1,500이라고 치면 30% 오른 거잖아요. 근데 얘는 26,000원대에서부터 59,000원대까지니까 더블이 났단 말이에요. 시장 대비 3배. 그러나서 이제 몇 거래일 정도는 더 시장이 올라갔지만, 그 기간 동안에 쉴 때는 좀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결론은 투자 경고가 해소되는 지점에 얘도 빠지긴 했지만 시장의 낙폭이 다시 5천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얘는 5천일 때 대비해서 월등 위에 있었던 거고, 똑같이 낙폭과대로 인식이 되고. 결론은 이제 이런 종목을 좀 찾아내는 게 아주 좋은 위치에서, 수급도 들어와 있고 아주 좋은 위치에서 쉬어가야 되는데, 나 혼자 쉬어갈 수는 없잖아. 근데 시장이 딱 무너져지면서 얘도 좀 일부의 조정이 있었지만은 충분하게 잘 기술적으로 이격도 줄이고 쉬어간 종목, 그런 종목을 이제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하죠. 뭐 그래서 우리 쪽의 기준에서는 잘 쉬어갔다라는 종목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울리진 않아요. 걔네들은 월등히 강하네로 돼야 돼. 19만 원까지 돌리면 당연히 삼성전자 매수에 나간다는 거는 당연히 하이닉스를 살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현대차가 과연 1월 말 이후에 2월 말 슈팅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번에 잘 쉬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느냐, 그거만 좀 잘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말도 안 되게, 뭐 예를 들면은 현대차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기준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무지 판다,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흥분돼 갖고 난리 났다, 얘네 폭락 나올 거다, 오늘 같은 날 폭락 나오면 내가 뭘 했어, 내가 얘 폭락 나온다 했지, 이런 헛소리들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야 그래? 그랬어? 야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지분이 몇 프로니?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이닉스의 지분이 지금 외국인들이 53.45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이닉스에 대해서 최근에 슈팅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이 슈팅 범위에서 개인들이 사서 들어올렸어요. 바보들이냐고, 우리가. 개인이 사서 이거 들어올린 거예요? 방향성을 얘기했잖아요. 개인이 오늘 투매해서 주가 밀린 거예요? 아니잖아.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포지션, 정리, 그 매도 강도 대비 매수가 제한적인 흐름, 꼬리 달고 돌리는 거는 매수 강도가 살아나는 거지. 뭐 니케이의 낙폭 축소 이런 부분에 연동이 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쏘아 올릴 때, 우리 이제 메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솔루션 켜놓고 있으니까요. 좀 반등 나올 만 하면 확 때려버리는 게 프로그램 한 막 3만 주, 5만 주가 나오니까
확 밀리는 거 아니에요. 돌릴 때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돌릴 때도 그렇고. 그냥 막 몇십만 주 쌓여 있어서 못 돌릴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혹은 직접 매매 기준에서 19만 원 저런 거 막 한 방에 5만 주, 10만 주, 20만 주 잡아가면서 돌리죠. 그게 개인이냐고. 거기에 지금 그러면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무지하게 어마어마하게 매도했어요 라고 했을 때 단기 물량이 뭐 미친 듯이 쏟아졌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10월 이후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팔은 가파르게 올랐을 때 매도한 그 누적 수급이 몇 주냐는 거죠. 개인들이 또 하는 게 몇 주예요? 2,600만 주? 외국인이 4,100만 주 팔고 나머지 쪽에서 이제 뭐 금융 투자니까 상품이겠죠. 상품이 좀 사고 외국계는 뭐 그 상품 아니에요. 똑같은 상품이지. 외국계 어떤 기업 하나가 막 사재 끼는 것도 아니고 펀딩 받은 자금들 운영하는 쪽, 운영사 쪽의 자금이잖아요. 결론은 외국인들만 따졌을 때 만약에 외국인들만 따졌을 때 4,100만 주라고 하면은 얼마예요? 6%란 말이야. 하이닉스도 윤정도도 혼나야겠네. 주식수 맨날 하이닉스 주식수 7억 2,400만 주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줄었네요. 1,200만 주나. 자사주 이익 소각을 했던. 그래 7억 1,200만 주, 7억 1,300만 주인데 7억 1,300만 주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6, 7에 40이니까 6%가 채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그럼 첫 번째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주가는 초폭등이야. 그러면 개인이 흥분해서 위로 막 어마어마하게 쌓아올려서 그래. 주가 조작했어? 아니잖아. 매도하는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는 쪽도 있고 파는 쪽도 있는데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를 하지 않고 주가 강세를 띄니까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을 위로 걸어놓고 차익 실현했다는 거죠. 그 물량을 신규 자금들이 매수해서 가져갔고 왜 유동성이 좋잖아. 3.75까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좋은 거죠. 그러고 나서 정리했던 차익 실현했던 자금들이 환매가 나와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환매를 안 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매도했던 자금이 또 매수를 해요. 응?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오늘 같은 날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응. 그래서 그 수급 논리에 의한 부분에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기준은요. 외국인 지분에 있어서 지금 6%가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똘똘해서 이거 폭 나갈 것 같아서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잖아요. 야 외국인이 왜 팔겠어? 이거 죽었어. 이렇게. 그럼 나머지 53.45%의 외국인은 바보냐는 거야. 걔네들은 바보 빠져나간 외국인은 천재인 거예요? 아니잖아. 극단적으로 해석할 이유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 똑같아요. 삼성전자 지금 이제 50% 미만으로 줄긴 했습니다만 49.50입니다. 얘도 뭐 유통 물량이나 뭐 있겠어? 같은 기간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1억 1,000만 주 팔았어요. 한 2% 팔은 건가? 1억 1,000만 주면은 60억 주짜리니까. 그러면은 한 2% 팔은 거네요. 그죠? 그게 뭐 엄청나? 응? 집어던지면서 팔았어요? 아니죠.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들이 팔든가 말든가.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얘기해드려요. 지금 뭐 자료를 굳이 꺼낼 필요는 없겠지만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오프라인 강연의 자료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끄집어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 금리 인상이 17차례까지 인상을 할 정도로 글로벌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2006년 6월 마지막 금리 인상한 게 5.25%예요. 그걸 금리를 이제 5.25에서 이제 동결을 했죠.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랬을 때에 2007년 9월까지 그 금리를 유지하고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의 흐름에 글로벌 증시는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프루덴셜 강연의 자료가 되는데 그 당시에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도한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57조 매도합니다. 57조. 시장 폭등이죠. 근데 19일 이상 연속 순매도를 한 날짜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57조라고. 57조. 57조를 매도하는데 기관이 다 샀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나 다 펀딩 자금인 거지. 펀딩 자금.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펀딩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경기 부양책 내놓고 증시 안정화 대책 내놓는다고 해서 시장이 폭등합니까? 경기가 꼬꾸라지면 폭락인 거지. 예? 리먼 때 증시 안정화 자금 안 나왔겠어? 들어왔겠죠. 시장 폭락하는 거는 못 막는단 말이야. 예? 뭐 주가를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의 기준에 지금 이제 ETF 상품에 자금 들어오는 부분들을 해석하시면 되는데 8조에서 74조까지 들어요. 66조. 그리고 외국인들 빠져나간 게 57조. 그리고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 이외에도 이제 뭐 4대 연기금, 그러니까 75개 정도의 연기금이 있다 해요. 그 중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우체국 보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국민연금의 규모가 저 당시 대비해서 지금 한 18년 지났잖아요.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 비중 설정에 대한 전략이 있는 거고 정책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러한 부분이 수급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윗방향으로 쌓아올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상황에 맞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수급은 뭐 무리수를 둬서 윗방향 막 쌓아올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수급은 외국인의 지분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밑으로 막 집어 던지는 야 이거 큰일 났어. 얘네 앞으로 실적 개판될 거야. 이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을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시장 어렵고 힘겨울 때 여기저기서 이상한 얘기 나오면 좀 흔들리시는 경우가 있고 아, 그 말이 맞아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미증시의 조정이 3에서 5% 정도 나올 때 현물 시장에서 뭐 선물도 저렇게 나오면 큰일 나죠. 저렇게 나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조정이 급격히 형성이 된다든가 이럴 때 기준. 뭐 정례 회의를 언제 기다려? 갑자기 긴급하게 FOMC 회의가 열리면서 야 이거 난리 났다. 금융시장도 초토화됐다. 이거 다 죽었다. 그래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때. 지금 전쟁의 공포감 때문에 자금이 안 돌아. 야 이거 난리 났다. 달나라로 이민 가야겠다. 예를 든다면 그럼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데 그 유동성을 제공해 줘봐야 그 돈을 받아다가 달러 사두고 금 사두고 혹은 뭐 우주로 이민 갈 티켓 사고 그럼 경기가 돌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청난 그 충격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내용들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확장 해석하지 말고 대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낙폭으로 일부 줄인 거지 이제 뭐 완전 전환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니케이 쪽도 지금 뭐 4% 전환해서 왔다 갔다 해요. 얘네가 조금만 힘 받쳐주면은 니케이가 힘 받쳐줘야지. 그럼 뭐 걔네만 뭐 폭락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없어요, 걔네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뭐 2월 6일 같은 경우에도 폭락이 있었지만은 오늘의 기준에서처럼 뭐 상승 종목이 그나마 일부 좀 있는 그런 수준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낙폭이 진짜 심하다 이런 문제 불거지면서 심하다에서 깨졌을 때 기준에서는 사실상 상상을 초월하는 낙폭들이 있었죠. 그래서 상승 종목이 13개. 네? 코스닥 상승 종목은 25개. 합쳐서 38, 40개가 안 나왔어요. 오늘은 뭐 아까 보니 35개, 지금은요 76개. 네? 전날은 상승이 13개였잖아요. 지금 76개라니까. 그리고 전날은 코스닥이 25개 상승인데 조금 전에 봤을 때 몇 개였어요? 130개인가?
상승이. 그러니까 지금 저때 당시의 충격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PER, PBR 부분도 저 당시에 삼성전자 7배,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 5배 뭐 이렇게 기준점이 설정이 됐다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ER 부분은 실적 전망치가 무지하게 상향이 됐기 때문에 7.86배 아니지. 오늘 장중 떨어진 걸 감안했을 때, 또 혹은 지금 5% 하락이니까 5% 하락 계산해 주면 되죠. 7.86에서 5%면 얼마야? 3. 뭐 거의 한 4? 그러면은 7.5 이하겠네요. 그죠? 7.5 전후. PER이 굉장히 낮은 거죠. 굉장한 저평가인 거지.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도 마찬가지. 지금 뭐 5.25잖아요. 6%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0.3 빠지니까 얘도 5% 미만으로 PER이 형성된 거. 어마어마한 저평가죠. 자산가치 PBR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1년 1년 지날 때마다 순이익이 누적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PBR은 이제 좀 하향되겠죠. 조금씩 조정은 있겠죠. 여전히 뭐 자산가치 대비해서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월등하게. 근데 그런 부분이 글로벌 시장 종목군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했던 몇 년간을 가져왔던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오는 이유, 반도체보다도 압축을 해도 반도체로 압축하는 이유는 PER이 지금 12배란 말이에요. 자동차 기준의 12배면은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팔아서가 아니라 주가가 어찌됐건 30만 원 이하에서부터 뭐 70%, 100%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반도체는 더 같지만 그들의 실적 전망치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PER 부분이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오히려 더 낮아져 있는 거고, 얘는요. 실적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굴뚝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로봇주입니까? 얘가 어떻게 뭐 그 테슬라의 기준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 한번 반짝한 거지, 테슬라 같은 경우도 10위권 밖에 계속 있었잖아요. 깨져서.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후보 시절 2020년에 친환경 부분에 전기차를 활용하겠다. 그것이 정책적인 전략이어서 그때 테슬라가 10배 올랐던 거지. 그 이후로는 테슬라의 주가가 초강세를 띈 적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도 점하고 있고 하는데, 자동차를 엄청난 성장주로 얘기는 안 하죠, 사실. 그래서 실적이 매우 좋을 때에도 원화가 엔화 대비 강세를 띌 때, 상대적인 그랬을 때 주가는 PER이 4배, 5배, 6배에서 움직였어요. 굉장한 저평가인데 기술적 분석을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들어가는 거지 계속. 근데 결국은 그럴 때는 주가의 변동, 강세가 연출되지 못했다.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근데 지금은 거래 순위는 10위 안에 그래도 들어와 있는데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제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설정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가 어우 대박입니다. 얘 지금 약보합으로 돌렸어요. 우리 종목에서 가장 개장 초 또 프리마켓 시장에서 셌던 하나솔루션은 좀 짜증스럽게 많이 미끄러져 있다면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약보합입니다. 얘도 결국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죠. 수급 논리. 지금 PER이 70배에 PBR이 42배예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 그냥 삼성전자로 압축이지. 얼마나 고마워. 약보합이고 삼성전자는 4%인데. 근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압축할 만큼의 시장 불편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주가가 빠졌다고 야이 개판됐어요. 큰일 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삼성전자를 18만 8,500원에 매수세를 냈기 때문에 2차 매수세는 19만 500원에 1% 단위로 낼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불기둥방은 문자가 안 나가요. 왜? 검색기에 뜬 종목이 우리 쪽하고 맞질 않아. 그럼 여기서 검색기에 떠서 문자가 불기둥방에도 나갈 수 있는 경우들은 어떤 거예요? 삼천당제약도 제가 매수세를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HP, SP도 지금 소부장 쪽 아니 좀 단기적으로 조정받기를 기다렸는데 아예 멋들어지게 조정을 줬잖아. 소부장 쪽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근데 이제 그 기준에서 뭐 예를 든다면 한미반도체가 치고 들어올린다. 그러면 그건 매수에 나갑니다. 한미반도체가 2, 3% 치고 들어올리면 검색에 무조건 뜨겠죠. 오늘의 기준의 거래량 거래대금 다 감안했을 때. 예? 근데 HPSP가 지금 떠 있습니다만 우리는 공식적인 매수 사인을 HPSP에서 잡아내드리진 않겠다. 이해되세요?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왜 문자 안 올까? 저점에서 잡아주면 참 좋겠는데 그 기준은 뭐 예를 들면은 불기둥 AI반은 매번 강조드리다시피 교육방이라고 그랬잖아요. VIP 문자방도 마찬가지. 교육방이라고 그랬잖아요. VIP 문자반은 그나마도 포트를 구성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불기둥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교육해 드리고 검색계 뜬 종목에서 또 어떻게 설정을 할지 검색계 종목이 떠서 그 중에 어떤 종목을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 그 고민.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PPT 분명히 올려드렸죠. 삼천당 제약도 AI 내용 녹화된 게 제한 쪽이라면은 분명히 금요일자에 PPT를 드렸을 것 같아. 금요일자든 언제든. 금요일자 맞죠? 낮장 파일로 해서 삼천당 제약 뿌려드리세요. 차트까지 다 만들었고 금요일날 원고 제일 앞부분이 삼천당 제약 아닌가요? 동영상부터 자르세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지시를 해주세요. 원고가 뭐가 나갔고 방송 1시간 타임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갔고 뭐 기계적으로 자르면 되잖아. 삼천당 제약 가져갔네? 금요일날 삼천당 제약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방송을 해드렸는데 삼천당 제약이 오늘 이 시장에 오르면 초강세네? 그러면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올려드려야겠네? 원고들도 같이 보시고 대우건설 갖고 왔나? 첫 번째가 대우건설이었구나. 오케이. 그럼 중간 부분에 삼천당 제약이 있어요. 끝부분에 그 방송까지 다 나간지 모르겠지만은 대우건설 커팅해 주시고 영상, 그리고 검색기 부분 커팅해 주시고 거기에서 삼천당 제약이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짧게 녹화된 것 같긴 해요. 짧게 녹화된 부분 먼저 얼른 잘라서 커팅 놓고 서로가 다 정신없이 같이 움직여야지. 지금 목이 찢어질 것 같아. 지금 성대결절 온 것 같아. 새소리 나잖아. 농담해라. HPSP 오버행 이슈가 있던 종목이었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소부장 쪽 움직이면서의 흐름이 됐든 뭐가 됐든 오버행 이슈가 잦아들어서였던 굉장한 탄력이 좀 나와요. 근데 얘도 뭐 변동성 만만치 않은데 예전에 꽤 들어갔었고요.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19만 500원 왜 돌릴까요? 우리는 들으시면서 정신이 없다 할지라도 VVIP 방의 기준은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VVIP 방의 기준은 내가 불안해 죽겠는데 실시간으로 설명을 해줘. 근데 결론은 뭔가 막 윤정도도 정신없어서 내부자들 우리 회사의 내부자분들한테 업무 지시도 내리고 옆집도 보고 일본도 보고 뭐 이스라엘도 끄집어내서 보여드리고 예전 2008년도 프루덴셜 증권사 교육자료 끄집어내서 뭐 수급 보여드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그걸 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상에서 무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죽어라고 매도하는데 죽을 수 있다 빨리 피난해라 피신해라 정신 나간 애들이지.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 설명드리고 또 지금 만약에 문자가 나가야 되고 저도 뭐 막말로 예를 들어서 히트를 치고 싶다. 이런 장에서도 뭐 상한가 나왔어요. 뭐 어쩌고 그거는 우리가 평상시 좀 알고 있던 종목 한미반도체에서 지금 기준에 한미반도체에서 지금 뭐 강보합이잖아요. 혹은 지난주에 33,000원대에 들어간 하나 마이크론이 프로그램 소폭 들어오면서 낙폭 줄이고 있잖아요. 얘가 슈팅이 나오면 그런 데서의 매수 기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교육 기준에 뭐 HPSP가 떴고 뭐 중간중간에 뭐 삼천당 제약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저들의 편입 설정 범위 기준을 누구를 우선순위로 둘지 그리고 왜 저기서는
매매 기준을 제한적으로 가져가는지 그런 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교육적으로 배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니케이 쪽이 3.54로 줄였습니다. 5% 낙폭에서 1.5를 돌린 거예요. 1.5를.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5,40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를 돌렸으니까 한 2% 가까이 돌린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빠져 있었고 지금도 4.6으로 우리가 니케이보다는 한 1%더 빠져 있고, 그리고 미국 선물은 지금 0.06 S&P 500 지수가 0.06 강법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만 맞아야 돼? 응? 삼성전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래서 일단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 일단 무조건적으로 하이닉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현대차, 한국전력 2순위 아니라 반도체 채워놓고 소부장을 볼지. 뭐 대우건설이 단기적으로 너무 가팔랐는데 좀 이거 봐라 쉬어가나? 응? 쉬어가고 싶은데 시장까지 빠져줘? 거기서의 뭐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기술적으로 뭐 대우건설이든 신고가 랠리 중에 눌려 있는 APL 뭐 삼성전기든 또 한미반도체든 한 번씩 다 들여다 볼 겁니다. 들여다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얘는 이제 조금 현금화하든 아니면 압축해야 되겠다 하는 종목이 있으면 별도로 또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뭐 시황 부분의 자료를 지난 그 18일자 수요일날 이제 기존의 자료들 다 캡처해서 보여드린 자료가 되겠죠, 사실상은. 그래서 뭐 걱정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보시면 전혀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그 글로벌 시장 기준에서의 이스라엘 증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 하락 종목, 오히려 이 부분이 과거 데이터 대비 그렇게까지 크게 확장돼서 조정이 나온 흐름은 일단 아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 3월 4일 기준에 그 공포감이 최악으로 이제 확장돼 있을 때 그때 기준에서 양시장 합쳐서 뭐 40개도 못 올랐으니까 오른 종목이 40개도 안 됐을 때니까. 근데 지금의 기준은 뭐 3월 23일자의 기준에 하락 종목의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증시도 아까 뭐 잘라놨었는데 한번 다시 가지고 오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증시는 저쪽에다 넣어놨나요? 제가 잠시만요. 캡처만 하고 그거를 이스라엘 증시라고 표시를 안 해놨나 보네요. 그럼 다시금 보고 캡처하고 이제 뭐 시황은 그나마 소폭 돌리고 있으니 뭐 완전하진 않지만 뭐 플러스까지 나오면 최고 좋지만 그나마도 이 정도면은 뭐 감내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옥석 가리기 하면 되겠는데 이 정도면 뭐 삼성전자도 저점 대비 2%를 돌렸는데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면은 우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그 흐름 대비해서 그래서 전혀 문제 없죠. 뭐 글로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저런 흐름인데 당사국도 왜 우리가 또 일본이 다른 쪽이 왜 조정을 받아야 되냐는 거지. 자, 슬슬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뭐 다시 눌리든 아니면 이제 되돌리든인데 되돌리는 흐름이 더 현실성이 더 크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니케이 쪽의 기준이에요. 3.33까지 지금 뭐 3.3까지 줄었어요. 3% 미만으로 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증시의 낙폭 기준도 확 줄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낙폭이 사뭇 다르게 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공포감 가져가시기보다는 차분차분하게
해석을 하시고 대처하시면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축을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압축을 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공포감을 너무 크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 그때 되면 만약에라도 우리나라 또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서 진짜 심리적으로 못 견딜 정도가 된다면 그때 또 고민을 하겠죠. 20일 기준에 TA35 이스라엘 증시의 흐름, 니케이의 흐름, TA35 이스라엘 증시만 일단 먼저 가져갈게요. TA35 이스라엘 증시. 뭔가 조금 알고 들여다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게 이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금리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또 엮어서도 묶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뭐 장 마감 때 잘라서 말씀드린다 하고, 이런 재정 확장 리스크 부분이 계속 불거졌을 때 외교 정책에 관련된 또 유가에 관련된 이런 내용 부분들이 일단 어찌됐든 지금의 위치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흐름까지는 아니다. 요거 하나만 보셔도 돼요. 120불 위쪽에 있었습니다. 빨간 색깔 박스를 하나 넣어놓을까요? 여기도 방송화면 기준에 120불 위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뭐 지금 뭐 유가 해봐야 이제 막 100불 넘고 휘발유값 다시 이제 뭐 2,000원 넘기나요? 근데 예전에 2007년인가요? 뭐 경기도 어마어마하게 좋았고, 그리고 시장 랠리도 어마어마하게 형성돼 있던 그 시점에 제 기억에 맞다면 그 국회 앞에 휘발유 가격이 제 기억에 맞으면은 2,000원 넘긴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근데 그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물가가 같아요. 우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다르죠. 뭐 그런 내용 저런 내용까지 다 감안해서 이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2번이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겠죠. 유가가 120불을 하고 있을 때 시장의 흐름이 문제가 됐느냐, 또 경기가 원체 좋은 저 1번 같은 경우에도 뭐 문제가 됐느냐,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그 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리고 시황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보시기도 하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뭐 종목별로도 또 시황별로도 다 올려놔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강연의 기준에서도 아주 적절하게 잘 설정을 해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90%의 기준으로 압축, 거기에 이제 10%의 비중의 종목을 사실상 현대차, 그리고 시장의 안정화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뭐 오늘 똑같이 다들 좀 눌려 있긴 합니다만, 뭐 APR이라든가 APR 그 이후에 계속 신고가 릴리죠. 거기에 이제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신고가 목전에서 이제 시장 영향도 받고 눌려져 있는데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주들도 좀 들여다 보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로봇주가 아닌 그 누구예요, 저쪽 그 친구들이 더 강하고,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게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오고 같은 성장주 기준에서. 근데 시장이 안정화된다, 안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성장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 대우건설이라든가, 또 우리 기술은 몇 사인 나간 적은 없어요. 우리 기술이라든가 대우건설 쪽의 기준이라든가 뭐 원전 이런 내용을 다 떠나서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기술적으로 누군가의 흐름에 비이성적인 흐름이 아닌 정상적인 기술적인 탄력이 나오는 종목군들까지도
가장 핫했죠. 대우건설 뭐 우리 기술에 이제 시장 조치 들어가 있어서 불편한 거고. 그런 식으로 영상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일단 조금 전에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불기둥 AI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또 검색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2개월 가격 기준을 최대 폭으로 좀 더 늘려서 설정을 잡아주고 있는데 아마 이제 나중에는 이거 누르면은 그 안내 페이지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실 수 있게끔 아마 올려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면 뭐 간단하게 여기는 뭐 가격만 나와 있습니다만 VVIP 방은 필름이 좀 나와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교육 강의 내용을 올려드린다든가 할 거예요. 그래서 참조하셔서 검색기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뭐 상한가 종목이 나오고 무조건적으로 뭐 수익 내보는 거 아니니까 오늘 결론은 검색기에 뜬 종목에 대해서는 한 종목도 매수세는 안 내드렸어요. 그죠? 한 종목도 매수세는 안 내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탈퇴가 되고 없다는 거는 매수세 나오고 오버슈팅 나오고 거기서 이제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의 종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오버슈팅 나오고 거기서 충분한 수익을 주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내려왔다 이렇게 보진 않잖아.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 배워가신다 생각하시면 대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성향에 맞는 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영욱 대표 쪽의 교육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교육반입니다. 여기는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문자가 아마 같이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나머지 뭐 금리 뭐 유가 환율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저 볼까요 그냥 마저 다. 뭐 봐봐야 뭐 그 지난번 교육 자료들 동영상들 보시면 되니까요. 뭐 지금 봐서 설정하는 범위의 기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이조차도 미국과 이란의 사태가 장기화되면 저 실적이 깨지느냐 그렇지는 않고 미국과 이란의 사태가 장기화돼서 경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악영향을 미친다. 그럼 경기가 훼손되면 그때 실적 전망치가 하향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기준에서 우려하면 되는 거지. 지금 컨센서스 계속 상향돼가지고 시계를 주의 보면은 197조, 198조까지 올라왔잖아요. 불과 1개월 전이면은 이제 3월, 2월 말, 그리고 5천 깨질 때 기준, 2월 6일의 기준에서 1조 6,600억이었거든요. 1조 6,600억.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166조. 근데 지금의 기준은 197조란 말이에요. 20% 이상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ER이 낮아지는 거지. 오히려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무조건 뭐 영원토록 간다. 내년 전망치는 235조고 그 다음에 245조고 이게 영원히 간다는 아니에요. 또 이란 문제 때문에 악화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란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라면은 금리 인하가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경기 부양의 효과를 내세워야 되니까. 유가가 올라와서 금리를 못 내려요. 유가 올라와서 금리를 못 내려? 유가 올라와서 다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부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S의 공포.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개판인데 물가만 올라. 지금 같은 상황이 확장이 되면. 트럼프가 그걸 원할까요? 계속 전쟁하고 싶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간에 벌써 1시간 반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 부분은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결론은 종목을 압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해석하진 않겠다. 종목을 압축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 기준에 대해서는 투매할 이유도 없다. 조금 과하다. 그리고 지금 뭐 11시니까 시차를 두고 움직임이 나와서 니케이 지수 최소 3% 이하, 5%까지 밀렸어요. 근데 2% 수준으로 좀 돌려놓기를,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5,400까지 밀고 내려왔는데 2%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가까이 밀렸다가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탄력을 받아서 충분하게 좀 돌리는 형상을 강세를 연출해 주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